네, 2022년 1월 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방송을 많이 하게 되네요. 휴일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공군의 F-35A 전투기가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F-35A 동체 착륙 사고를 둘러싼 썰입니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 제 썰을 하나 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한미동맹을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고는 F-35A가 동체 착륙한 사고는 1월 4일 날 일어났습니다. 조종사는 배모 소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는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교관급 조종사입니다. 즉 F-35A를 우리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조종사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 조종사를 키우던 조종사입니다. 지금은 다른 임무를 하고 있지만 교관을 했다는 그런 교관급 조종사입니다. 그가 오전 45분쯤 조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기판을 봤더니 조종관은 이거 비행기를 안 타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운전대라고 생각하면 운전대하고 여기 이 뭡니까 1단 2단 넣는 거 스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진은 이것 따라 가동하면 돌아가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안 움직인다. 차로 얘기하면 뭐 라디오를 켜도 안 되고 뭐 내비게이션도 작동 안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이 조종 움직이는 거가 기본이죠. 근데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전투기니까 미사일 쏴야 되고 폭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창문연은 이거 누르면 열리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엔진만 가동하고 조종만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통신도 안 됐답니다. 우리 뭐 차 타고 가면서 핸드폰 걸었는데 핸드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은 전투기를 조정할 때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제를 하는 관제본부랑 계속 통화하면서 통신이 없으면 작전 못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정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레이더도 지금 다운된 거죠. F-35 레이더도 눈이 감긴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F-35가 날아갈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레이더들이 잡아줘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것도 안 뜨는 겁니다. 그럼 조종사 맨눈으로 보고 가야 됩니다. 근데 천만다행히도 마지막 통신 수단 백업 통신이 있었는데 그게 가동됐답니다. 그래서 서산기지로 들어가겠다. 참고로 우리 F-35A는 청주기지에서 이륙합니다. 제가 리던던시라는 말씀을 한번 옛날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리던던시.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군살, 필요 없는 거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장치입니다. 비행기에서 최고의 사고는요. 이 바퀴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와야 되는데 바퀴가 안 내려오면 동체 착륙하거나 뭐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객기 같은 경우 수송기 같은 경우 큰 비행기는요.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이게 바퀴가 내려가는 게 작동이 안 되면 극단적으로 조종사나 또는 정비사가 여러 사람 타고 있으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손으로 밀면 바퀴가 내려갑니다. 왜 내려갈 수 있느냐? 이 지구는 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칸 열고 확 밀면은 무게 때문에 쿵 떨어져서 바퀴로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투기는 혼자 타는 게 대부분인데다가 워낙 좁으니까 그러한 시설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비행기는 반드시 착륙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장났을 때 바퀴가 내리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에 리던던시를 해놨는데 리던던시는 사실 이 수명 다해서 폐기할 때까지 한 번도 안 쓰는 경우가 99%예요. 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리던던시를 하는데 하나도 작동을 안 한 겁니다. 반드시 작동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까지. 그러나 이제 백업 통신이 있어갖고 백업 통신과에서 서산기지로 착륙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도 이제 알아들은 거죠. 상황이 뭔지. 근데 이때 저도 한번 T-50 훈련기를 타봤습니다. 이렇게 파이버도 쓰고 에어 마스크도 쓰고 이러지 공기가 들어오죠. 마스크 꽉 입에 끼는 걸 입고 있는데 이거 막 빙빙 돌아서 토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 토했습니다. 토하면 숨 쉴 때 자기가 도로 마셔야 됩니다. 토하면 안 됩니다. 여기로 들어온 산소도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빼고 그냥 숨을 쉬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공기가 희박합니다. 참고로 에베레스트 8,800m 올라가는 친구들 에어통 메고 올라가죠. 산소가 적으니까. 근데 후지산이 한 3,000m 됩니다. 일본에.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 산소통 안 맵니다. 3,000까지는 그냥 가셔도 되는데 예민한 분들은 고산증 걸리고 보통 사람은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백두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2,700m죠? 44m인가요? 한라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남미에 가게 되면 3,000m의 도시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사람이 사는 건 고산증이 없다는 얘기고 예민한 사람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 비행기의 F-35 고도가 8,000피트였습니다. 그러면 미터법으로 고치면 3을 곱하면 되는데 대충 2.5km 정도 상공. 그러면 백두산 높이니까 이거 빼내도 산소가 있기 때문에 문틈으로 들어온 비행기도 틈이 있잖아요. 산소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공급이 되고 백업 통신이 있으니까 이 조종사가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때는 레이더가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것만 듣고 그리고 이 비행기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텔스잖아요. 스텔스면 대한민국에서 많은 레이더가 이 비행기를 찾았을 텐데 안 보입니다. 안 보이거나 작게 보입니다. 그럼 뭘로 아느냐? 이 통신 전파가 나오는 걸로 위치를 파악하는 거죠. 그럼 밑에서 관제실에서는 서장기지 가려면 당신 방향 보니까 왼쪽으로 틀어서 오른쪽으로 얼마 뒤로 가 이렇게 하면서 불러줬겠죠. 나머지 상황은 조종사가 눈으로 봐야 됩니다. 과거 우리가 KT-1 기본 훈련기를 개발할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진호 테스트 파일럿이 시험 비행할 때인데 갑자기 이 비행기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요. 뚜껑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압이 얼마나 셉니까? 바람이. 자동차 운전하면서 고개 이렇게 저도 한 160km 달려보면 손이 막 벌벌 떨리는데 막 뜨잖아요. 눈이 안 떠지는데 그때 이진호 소령이 이렇게 하면서 그 바람 맞아가면서 착륙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기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지붕은 안 날아갔지만 이제 눈으로 보고 내려야 되죠. 그래서 서산기지를 눈으로 보고 무사히 내렸습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거. 네? 라디오 같이 방송으로만 백업 통신으로만 들으면서 눈으로 봐가지고 다행히 날씨가 좋았던 모양이죠. 오전 11시고 오후 12시쯤 됐으니까 가능했겠죠. 밤이었으면 큰 사고 납니다. 밤 같은 경우에는 그 활주로에 불을 쫙 켜줍니다. 그 불 방향을 보면서 어디가 정확한 각도인가 보고 그 다음에 그 높이를 보고 본인이 내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이라서 가능했을 수도 있고 또 배 소령이 실력이 좋았던 거죠. 매뉴얼대로 내렸습니다. 서산기지에서는 활주로에 특수거품을 뿌려서 바퀴 없이 내리니까 마찰이 크죠. 불이 안 나도록 하고 마찰을 줄여줬고 그렇게 내리면 그리고 이제 소방차와 구급차 대기했는데 전혀 다치지 않고 오후 12시 51분 동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거고요. 이제부터 제가 분석입니다. 우선 분석을 하겠습니다. 미국 공군이 F-22 스텔스 전투기, 이건 더 좋은 거죠. 더 큰 거가 있고 F-35 두 개를 쓰는데 F-22도 2012년, 10년 전에 동체 착륙을 한 적이 있습니다. F-35가 동체 착륙한 거는 이게 사상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우리 공군하고 이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은 왜 모든 장비가 다운됐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한국에 공급된 F-35의 전체에 대해서 그라운딩 조치했습니다. 원인 알 때까지 띄우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F-35는 세 종류가 있는 걸 잘 아시죠? 하나는 C-TOL 방식입니다. 이게 공군용 F-35A, 그냥 활주로에서 뜨고 내리는 가장 많이 보는 F-3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A형이죠. 두 번째는 STOVL 방식입니다. STVOL, STOL, 뭐라 발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뭔가 하면 단거리 이륙할 때는 단거리 이함을 하고 내릴 때는 수직 착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공모함 앞으로 건조하겠다는데 여기에 쓰는 게 바로 F-35 이겁니다. 과거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는요, 직접 수직으로 떴다가 수직으로 착륙했는데 이 F-35B는 뜰 때는 단거리, 조금은 달려가서 단거리입니다. 그리고 뜨고 내릴 때만 그냥 수직으로 착륙하는 겁니다. 그게 STVOL로 보시면 되는데 F-35B, 미국에서는 해병대가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해군용이 될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항공모함용, 해군용이 되겠죠. 그리고 F-35C가 있는데 이거는 미 해군 함재기입니다. F-35C는 아마 어떠한 나라도 공급받지 않을 겁니다. 왜? 이 F-35C를 실을 만한
항공모함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아직 만든 바가 없고 만들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F-35C는 미국 항공모함에 내리기 위해서 날개가 더 큽니다. 그리고 녹이 슬지 않도록 더 비싸게 만든 겁니다. 미 해군만 쓰는 걸로 보면 됩니다. F-35B는 이제 수직 단거리 이륙하고 이함하고 그다음에 내릴 때는 수직 착함한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수직으로 이함하게 했느냐? 과거 영국이 만들었던 해리어는 수직으로 뜨다 보니까 무거운 달려서 뜨면 더 쉽게 뜨잖아요. 그래서 바로 뜨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연료도 많이 못 싣고 무기도 많이 못 씁니다. 그래서 수직이 아닌 좀 달려서 단거리긴 하지만 달려서 이함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 만든 해리어기가 참 많이 추락했어요. 수직 이륙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야크 38을 수직 이착륙으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피하기 위해서 수직 단거리 이륙 또는 이함을 했다가 수직 착륙하는 F-35B를 만들었죠. 자, 이런 F-35 세 종류의 사고를 좀 보겠습니다. F-35A를 처음 공급받은 날은 미 공군인데 최초의 사고는 2014년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아이다호 미 공군 기지에서 이 비행기가 활주하는 게 있고 이걸 뭐라나 텍싱을 유도라 그러죠. 유도. 지상에서 천천히 가는 거를 텍싱이라 그럽니다. 그럼 텍싱을 하는 와중에 F-35A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엔진에서. 그래서 엔진에 있는 뒤에 부분이 다 타버렸는데 갑자기 원인을 알 때까지 일주일간 비행 금지했습니다. 결과 지상에서 화재가 났으니까 원인을 찾았죠. 그래서 엔진에서 뭐가 하나 이렇게 부품이 튀어나가가지고 사고를 낸 걸 알아서 다른 것도 그런 부품을 교체하면서 끝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17년 7월 28일 날 록히드 마틴이 드디어 재밌는 발표를 합니다. 현재까지 자기네가 생산한 F-35가 총 비행시간, 실제 비행을 10만 시간을 비행했는데 여러 가지 F-35를 만들어서 다양하게 공급했는데 드디어 모든 F-35가 10만 시간을 돌파했다. 근데 한 대도 추락되지 않은 겁니다. 아까 사고가 지상에서 이렇게 혼자 가다가 엔진에서 불 난 거. 그건 이유는 알았죠. 그리고 1년이 지난 18년 8월 22일 플로리다주의 에글린 미 공군기지에서 F-35A가 내리다가 랜딩 기어가 갑자기 퍽 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닥을 긁죠. 그렇게 하면서 기체가 파손되면서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 랜딩 기어가 늘 F-35는 문제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9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주 뷰포트 미 공군기지에서 F-35B, 미국에서는 해병대가 쓰고 다른 나라는 해군이 쓰는 F-35B가 최초로 추락합니다. 추락할 때 그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원인을 찾았는데 엔진에 연료 튜브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18년도에 처음으로 F-35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듬해 19년 4월 9일 일본 항공자위대가 F-35A, 우리도 공급받았지만 걔네도 공급받았습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갖고 와서 부품을 조립해서 자기네가 직접 조립해서 만든 건데 이게 추락을 했습니다. 미 공군 F-35A하고 태평양 쪽에서 막 훈련하다가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자국에서 조립한 게 왜 추락했냐 원인이 많았는데 결론은 뭐냐, 기체 결함도 모두 아무것도 아니고 조종사가 저는 비행기 전투기는 안 타봤고요, 수송기도 타봤고 훈련기도 타봤고 했는데 흐린 날 떠보면요, 바다로 가면 바다도 뿌옇고요, 하늘도 뿌옇고 이게 영화관에 가면 영사막처럼 보입니다. 둘이 붙어 있으면 어디가 구분점인지 안 보여요. 계기판을 보면 아는데 계기판 제가 잘 볼 줄 모르니까 조종사는 아는 것 같던데, 그래서 바다가 하늘인 줄 알고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려가는 거죠. 워낙 비행기가 빨리 가니까 중력을 못 느끼니까. 그걸 버티고라 그러는데 이 조종사가 버티고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가 바다로 간다는 걸 모르고 통신도 막 제대로 하고 속도도 안 줄이고 하늘로 올라간 줄 알았으니까. 그리고 물에 쾅 받아서 다 사라졌죠. 이렇게 중요한 비행기가 빠지면 반드시 건져 올리고 블랙박스를 찾아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수심 2000m라서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고고, 20년 5월 21일 미국 플로리다 이글린 기지에서 F-35A가 착륙하다 추락한 게 세 번째 추락입니다. 이때 조종사는 또 탈출을 합니다. 성공합니다. 근데 이
이글링 기지에서는 바로 전날인 5월 22일에는 F-22가 또 추락을 했었어요. 더 좋은 스텔스기가. 그래서 아주 가스 상태였죠. 1년 전이라서 아직 2년 전인데 아직 완전한 사고 원인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6월 8일 날 2020년이죠. 유타주의 힐 공군기지에서 착륙하던 F-35A가 이 바퀴가 뻣뻣이 있어야 되는데 쿵 무너지니까 동시에 착륙이 되는 거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 랜딩 기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년 9월 30날 캘리포니아 상공에서 공중급유 훈련을 했는데 공중급유기인 KC-130하고 해병대인 F-38B가 쿵 박아버렸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F-35B는 추락한 걸로 보이고 조종사는 탈출하고 급유기는 워낙 크니까 그 옆에 있는 농지에 그냥 내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작년이죠. 이 일본 이와쿠니에 있는 미 해병대 F-35B가 두 대가 비행하다가 번개를 맞았습니다. 번개 맞으면 뭐 번쩍했겠죠. 정상적으로 놀란 상태 착륙을 했는데 워낙 번개가 셌는지 기체가 많이 파괴됐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명했던 게 우리 비행기에는 모든 닉네임이 있는데 이 F-35B는 라이트닝, 번개입니다. 라이트닝 2인데 그래서 번개라서 번개 맞았다 농담이 돌았죠. 그리고 작년 11월 18일 영국이 새로 건조한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에서 F-35B가 단거리 이륙 이함하다가 바로 추락했습니다. 이게 5번째 추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종사는 배가 바다에서 높아봐야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순간에 비상 탈출을 했어요. 굉장히 F-35B가 얼마나 좋은 비행기인가 하면요. 추락한다 그러면은 조종사가 저도 그걸 알아요. 옆에 이 가운데에 있는데 사타구니 사이에 딱 놓고 있는데 그거 땡기면은 휙 비상 탈출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땡겨야 되는데 저도 이거 T-50 탈 때 놀래서 땡기지 마세요. 앞에 교관 조종사 저도 날아가고 선생님도 날아갑니다. 비행기 날아가고 우리 그다음 정신 잃을지도 모르고 잘못 내리면 들이박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 안 만지려고 조심했는데 F-35B는요. 워낙 좋아서 추락한다 그러면 본인이 안 땡겨도 그냥 사출이 됩니다. 바다에서 바로 빠지는 거 본인이 땡길 시간도 있었겠어요. 근데 자동 사출이 돼서 이 전 세계 자유세계에 나오는 그 전투기의 의자는 전부 다 영국의 마틴 베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가 만드는데 마틴 베이커가 이걸 자랑했었어요. 사출되는 장면을. 와, 비행기 항공모함 추락하는데 바로 됐다라고 해서. 그게 또 너무 홍보가 지나치다고 시끄러웠었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근데 아직 이 물에 빠진 이 비행기를 건지지 못했어요. 이거 만약에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건져가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미국은 자기네 비행기에 함재기 빠지면 어떻게든 건지려고 그러는데 아직은 못 지중해에서 이렇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번째로 F-35로선 최초로 동체 착륙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럼 F-35가 이제 한 10번쯤 사고가 났고 5대가 추락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높은 비율이냐? 천만의 말씀. 우리도 갖고 있는 F-15가 있는데 F-15는 1972년도에 처음 비행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시험 비행하다가 양산 들어가죠. 양산하기 직전인 75년 그때 이제 총 비행 시간이 7,000시간, 7,500시간 지났는데 그때 처음 추락합니다. 그리고 양산기가 77년에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했습니다. 78년도에 처음 총 비행 시간 10만 시간 달성하지만 그때 이미 10대가 추락했고 3명의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그럼 이에 비하면 지금 F-35는 그 일본 자위대 항공 조종사가 버티고로 사망한 거 외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죠. 다 비상 탈출했죠. 추락은 5개 했지만 별로 사고가 적은 겁니다. 보잉의 통계에 의하면 2016년까지 F-15는 10만 시간당 1.93대, 한 2대 정도가 추락했고 최근 10년 동안은 1.39대 덜 추락했지만 그 정도 추락합니다. F-16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총 추락한 건 333대. 지금 더 늘었을 거예요. F-15는 현재까지 한 125대인데 한 130대 추락했고 F-16은 한 340대 추락했을 겁니다. F-16은 워낙 비행기가 많이 공급되었고 매년 사고가 나는데 14년에만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 10년간 한 1.5대가 떨어집니다. F-22도 굉장히 좋은 비행기인데
최초 10만 시간 비행할 때 동안 3대가 추락했습니다. 그 F-35는 상대적으로 사고가 적은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네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까지는 객관적인 거. 지금부터 썰을 풀겠습니다. F-35가 뭡니까? 스텔스 비행기죠. 이 스텔스 비행기를 몰고 미국의 백악관이나 미국의 펜타곤, 국방부를 때리러 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미국이 9.11 테러 당한 기억이 있죠. 미국이 스텔스기인 F-35를 수출하는데 이 스텔스를 갖고 거꾸로 미국을 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F-35A를 F-22는 수출 안 하니까 상관없고 추적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상상입니다. 어쩌면 자국군에도 배신자가 나오니까 F-22 스텔스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지만 그래도 미국은 추적할 방법이 있지 않겠나. 저희 추정입니다. 미국이 개발한 많은 미사일이 있고 우리가 개발한 많은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정확하게 표적을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내비게이션 갖고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가죠. 근데 그게 고도는 안 나옵니다. 아파트 10층에 사시는 차는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글로 높낮이 고도는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미국 그 GPS 자료 갖고 하는 건데 미군이 사용하는 GPS는 고도까지 나옵니다. 따라서 건물 3층에 있는 집 부셔 그러면 딱 미사일 가서 때립니다. 그게 밀리터리 스펙 M 코드라고 그럽니다. GPS. 일반인들이 받는 거는 자동차용, 이건 평면용이죠. 배에서도 쓰고 자동차 쓰는 거는 M 코드가 아니라서 고도가 안 나오는데 이건 나옵니다. 굉장히 정확하죠. 자, 이러한 M 코드를 미국이 GPS M 코드를 동맹국이 쓰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현무 4를 만들고 해궁을 만들고 천궁을 만들고 하는 겁니다. 동맹국이니까 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M 코드를 주면서 각국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미 미사일 궤적을 추적 안 할까요? 추적 안 하면 미국이 나눠준 M 코드를 이용해서 갑자기 동맹국이 적이 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또 동맹국에도 반미주의자가 있으니까 미국 또는 미군 기지를 하게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미국은 M 코드를 통해서 동맹국의 미사일 이동을 다 보고 있을 거라는 게 저희 썰입니다. 추정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미국이 풀면은 바보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미국이 아프간 철군하면서 많은 비행기, 헬기를 두고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답니까? 기본 시설만 파괴하고 나왔대죠. 그게 뭐예요? 그게 핵심이죠. 그걸 알게 되면은 그걸 갖고 있으면 걔네들이 미군 거 때릴 수 있는데 그거는 못 때리도록 다 했을 거라는 게 저 추정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당한 다음은 확실히 달라져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사고로 돌아갈게요. 우리 배소령이 몰았던 F-35A는 8,000피트, 즉 2.5km 상공을 날아갔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도 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백업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마 높았으면 안 됐을 겁니다. 저공비행이죠. 저공비행은 어떨까요? 저공비행을 하게 되면 레이더에 잘 안 걸립니다.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가 왜 저공비행하고 있었을까? 저는 뭔가 다른 훈련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은 미국도 파악하기 힘든 어떤 비행을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스텔스 기능이 이 비행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뭔가 미국이 심어놓은 거 아니냐. 수출용 F-35A, B는.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죠. 그랬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우리 F-35를 우리 운영하고 일본도 운영하지만 그 정비는 그 미션 센터라고 해서 로키드 마틴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미군들이 합니다. 우리는 조정만 한다고 보시는 게 오히려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와도 이 부품을 교체하지 그걸 뜯어볼 수가 없어요. 뜯어보게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여러 가지로 F-35뿐만 아니라 현무에 공급되는 M코드도 다 지장을 받을 겁니다. 미국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권이 문재인처럼 친북 정권만 있으란 법이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요 북한 때리려고 그럴 거래요. 농담입니다. F-35 있는데 북한 하면 쳐봐 이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커지죠. 그럼 미국은 이거는 염두에 이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걸. 그러면 F-35A 마음대로 쓰는 거 미국이 막아놓을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군이 모르는 상태에서 저공비행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럴 땐 F-35A 작동 불능으로 하는 시스템을 심어 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요 F-35 스텔스기를 만들고 위성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못 따라오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걸 알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한참 이제 미국 저 시스템 공부할 때 우리 핸드폰 갖고 전화 다 하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시계가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배터리가 있죠. 두 개를 결합해서 폭약 붙이면 시한폭탄이 되죠. 그게 마드리드 테러 사건입니다. 마드리드 전철역.
이 핸드폰 시계 있죠. 알람 울리시 울리게 하고 배터리 있으니까 힘이 있죠. 에너지가 있죠. 거기다 폭약을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다 지하철역에 놓고 본인은 사라집니다. 저쪽에서 전화를 걸거나 약속한 시간에 터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가 위성을 이용해서 다 핸드폰 통화할 수 있는데 이거를 허용을 잘 안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술이 있으니까, 막을 기술이 있으니까 허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했던 위대한 작전 중에 하나가 오페라 작전입니다. 뭐냐? F-16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라크가 짓고 있던, 프랑스 기술을 받아서 짓고 있던 실험용 원자로를 파괴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 했던 대단한 작전으로 꼽히는데, 이때 공중급유기가 떠가지고 F-16이 저공 비행으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때리고 완벽한 작전을 하고 돌아옵니다. 이거 미국이 몰랐을까요? 미국 몰래 했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제재를 당하는데 미국이 알고 묵인한 겁니다. 또 미국이 묵인했기 때문에, 약간 도와줬기 때문에 F-16이 정확하게 그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포클랜드 전쟁 때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싸웠는데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랬지만 많은 통신 정보, 통신할 수 있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영국의 해리어 전투기들이 아르헨티나 전투기를 이길 수 있었고 포클랜드를 탈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뒤에서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 도와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힘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작년인가요? 술레이니마니, 이란, 우리에게 하면 특수전 사령관이죠. HID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술레이니마니가 어디에 왔었지? 왔는데 그걸 드론 띄워갖고 정확하게 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영상 보게 되면 총을 쏘는 게 아니잖아요. 총을 쏘면은 미사일 쏘거나 하면 옆이 다 죽는데 그 차만 딱 그 창을, 하늘에서 창을 던졌다고 보시면 되죠. 쇳덩어리를. 그러면 엔진만으로, 차에 있는 엔진만 터지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만 죽는. 옆에 사람들 놀래기만 하는 거죠.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을 상대로 우리 마음대로 가겠다고 문재인 정권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정권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진짜 남도당이 집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취약하니까. 그럼 이러한 세력들이 반미로 가서 F-35 이런 거 가지고 주한미군 기지를 때린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염두에 다 두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F-35A 사고를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면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고원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이건 제 썰입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미국이 우리랑 하나로 가게 되면 우리는 F-35A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극단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용인해주고 자료를 주게 되면 우리가 북한을 제거할 수도 있죠. 핵도 제거할 수 있죠. 또 중국이 너무 까불면 앞으로 항공모함 만들어서 F-35B로도 할 수가 있죠. 미국이 백업해주면 중국이나 북한이 누가 했는지도 모를 거고 덤빈다고 한들 겁이 나서 못할 겁니다. 이게 동맹입니다. 한미동맹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이걸 자꾸 깨려고 하는 세력이 나오는데 이거 우리 스스로 자해행위고 민족주의에 젖어서 민족 자멸주의로 가는 겁니다. 아마 이번 사고 원인 한참 지나서 원인이 나오겠지만 제가 말한 썰식으로는 절대 원인이 안 나올 겁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가 안에서 툭 터졌으면 그게 터졌다고 나올 겁니다. 미국은 절대로 그건 밝히지 않아요. 있어도 안 밝히고 뭐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만큼 미국은 기술적으로도 가족도 대신하는데 가족 간에도 살인사건이 생기는데 동맹을 믿겠습니까? 근데 그런 동맹과 가치가 이렇게 유대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인질처럼 서로 믿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한미동맹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고 한미동맹을 토대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하고 통일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중국에 대항하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중국에서 민주정부가 생기면 우리하고 사이 자꾸 잘 지내는 거고요. 이렇게 외교를 풀어야 되는데 거꾸로 간다. 이게 자해행위란 걸 하기 위해서 제가 F-35A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하나의 썰을 풀어봤습니다. F-35 동체 상륙 썰과 한미동맹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